2021년 시계 트렌드 중에 상당수가 스마트워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위협은커녕 오히려 더 기회가 되었고요. 유튜브의 특성상 어그로나 조회수, 클릭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시계만은 진실과 진심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투버 이은경입니다. 지난 4월에 시계 박람회인 워치스 앤 원더스가 디지털로 열렸는데요. 이번 시계 박람회를 보면서 시투버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시계 업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유명 유튜버가 스마트워치가 제2의 쿼츠 파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워치가 가져온 엄청난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워치가 등장했던 2015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야 하는데요. 그 이전부터 애플과 삼성, LG처럼 스마트폰을 만드는 전자회사들은 모두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데 열을 올렸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출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바젤월드 전시관 2층에 삼성이 부스를 만들었었던 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스마트워치가 시계업계에도 큰 화두가 되었던 때에 수많은 기자들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 CEO나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에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CEO들은 진짜 멋진 대답을 했었는데요. 오데마 피게의 앙리 베나미아스 CEO는 미슐랭 스타셰프의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 것처럼 기계식 시계와 스마트워치를 동시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불가리의 장 크리스토프 바벤 회장은 스마트워치와 기계식 시계의 영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른 고객층을 보유합니다. 오히려 스마트워치가 손목에 무언가를 착용하는 것이 익숙해하지 않았던 이들을 정통 시계 쪽으로 유도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스마트워치의 등장 이후 약 7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위협은커녕 오히려 더 기회가 되었고요. 기계식 시계나 정통 시계를 즐기는 연령층은 더 젊어졌으며 시계 시장은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비 효과 아닐까요? 물론 스마트워치의 대표격인 애플워치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100만원대 이하의 패션워치 브랜드들은 스마트워치의 등장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대 이상 그리고 더 이상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의 매출은 하락했습니다. 시투버가 시계 전문가의 예리한 관점에서 봤을 때 2021년 시계 트렌드 중에 상당수가 스마트워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비 효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나비 효과는 1000만원대 이하의 가격대의 시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스트랩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퀵체인지 시스템이 진짜 인기인데요. 올해도 역시 그랬습니다. IWC, 제니스, 피아제, 까르띠에, 파네라이, 모리스 라크로아 등 거의 모든 브랜드가 퀵체인지를 적용했는데요. 스마트워치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적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줄질은 시덕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시계를 즐기기 위한 필수 행위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워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네리스트의 줄질 문화를 스마트워치가 먼저 차용을 한 것인지 스마트워치의 매우 쉬운 줄질 시스템을 본 시계 브랜드 담당자들이 쉽게 줄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날로그 시계에 적용을 한 것인지는 사실 뭐가 더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쉽게 매일 줄질을 할 수 있도록 대중화를 시킨 주인공은 스마트워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이제 정통 시계 업계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문화가 된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계를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더 어려지는 데까지의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올해 신제품 시계를 보면은 그린 컬러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무지개 컬러, 솜사탕 컬러 등 정말 컬러가 다양하고요. 스트랩이나 베젤 등 다양한 스타일이 많은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계 브랜드의 쇼윈도우는 블랙이나 화이트, 브라운, 그리고 머더 오브 펄, 보석 다이얼 등으로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 컬러풀하고 다양해진 이유는 역시 스마트워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컬러 액정 다이얼의 스마트워치를 이미 사용하던 유저나 MZ 세대들에게는 컬러 다이얼이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튀는 컬러가 나오면 저걸 누가 사?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다들 우와 진짜 예쁘다 라고 아예 생각 자체가 바뀌었고 오히려 더 독특한 컬러 에디션을 내놓는 게 트렌드인데 이 또한 스마트워치에서 온 나비 효과 중 하나라는 것이 시투버의 생각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투버가 시계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요즘 누가 시계를 차? 나는 손목이 거추장스러워서 시계를 안 차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거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계식이든 쿼츠든 스마트워치든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든 시계를 차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취미와 일상생활에 그리고 모두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들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브랜드에서도 어느 오케이션에서든 어울리는 그런 시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신제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인상은 스포티해 보이지만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전에 나는 귀찮아서 거추장스러워서 시계를 잘 안 차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스마트워치를 일단 차본 사람들 중에 다음 시계로 또 스마트워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손목 시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워치스 앤 원더스 기간에 인터뷰를 했던 불가리의 시계 부문 매니징 디렉터인 앙투안 핀 역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손목 위에서 경이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통 손목 시계의 고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인터뷰를 할 때 소름이 조금 돋았는데요. 2012년 여름에 티쏘의 프랑스와 티에보 회장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바로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손목에 무언가를 차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결국 정통 손목시계의 고객이 될 것이며 스마트워치는 가젯 워치일 뿐 결코 정통시계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스마트워치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에 시계를 차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역시 군대에서 시계를 착용해 본 경험 때문에 시계를 계속 차는 것인데 이 이유처럼 스마트워치로 손목에 시계를 경험해 본 MZ 세대들이 쿼츠든 기계식이든 정통 시계를 착용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70년대 찾아온 쿼츠 파동은 스위스 시계 산업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겪어낸 스위스 시계 산업은 그 이후에 어떤 위기도 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역시도 처음에는 위기일 줄 알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투버가 지난 주말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설문조사를 했고 300명이 넘는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역시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위기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 역시도 각자의 그 TPO에 맞게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의 특성상 어그로나 조회수, 클릭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시계만은 진실과 진심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2의 쿼츠 파동 이런 자극적인 거 말고 제발 진심이 담긴 컨텐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